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전화 활짝 열어놨거든요. 편안하게 얘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OBS 행복한 재테크 시청자 여러분, 올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OBS 행복한 재테크 저희 이 시간 끝까지 매주 놓치지 않고 시청하시면 알차고 꽉 찬 부동산 정보 가득 얻어가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이 많이 들어오는 하루하루 또 1년 채워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의 아파트가 정말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47주나 연속 상승을 했다고요. 네. 누적 상승률이 무려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데요? 네, 맞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요. 자, 네. 서울 아파트값 25년 한 해 8.7% 급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 시총,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전체 서울 아파트 규모가 100조가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좀 보면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들, 자, 지난 19년 실제로 부동산원 통계를 제대로 한 지난 이후로 최고치의 상승을 지금 보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17년부터 그 흐름을 좀 보면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도 부증성, 부동성, 특성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재화가 아니죠. 어디던가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동산이 실제로 매 재화가 그렇듯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폭을 크게 살펴보았을 때 매매 가격의 변동률입니다. 즉 그러니까 사실 2017년부터 25년까지의 전체 통계를 놓고 보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그런데 그 오른 가파른 기울기가 23년 또 25년, 특히 24년 작년 봄에 슈퍼사이클이 실제로 아파트의 상승 파동이 진행된 이후부터 그 기울기가 매우 급격해졌다. 특히 올 한 해는 8.7%, 평균 8.7%라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상승률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이는 과천, 송파, 또 서울 중심부의 한강벨트들은 20%를 웃도는 급격한 상승률을 25년도에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26년도에는 자, 지금 풍부한 유동성 시중에 많이 공급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공급 절벽이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 자, 정부 공급 대책 자 추가로 발표한다고 하죠.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올해 26년에도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 지금 시장에서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움직임들을 저희 시청자분들은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갈게요.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가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늘어났다고요?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뭘까요? 자, 내용을 좀 보자고요. 서울 네. 아파트를 샀다가 취소했어요? 자, 계약 해지율이 최고다. 자, 실제로 20년 이후에 최대 해지율.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계약 해지율 추이를 좀 보면 특히 25년 한 해가 눈에 띕니다. 자, 7.4%. 예, 자,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이고 금액으로도 거의 8천억 원대 가깝게 지금 계약 해지에 대한 규모가 나왔다라는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지금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 마켓입니다. 왜?
공급이 적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토호제라는 강력한 규제가 있지만 공급 절벽이고 풍부한 유동성 증가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정 단지 그리고 또 실제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수, 또 앞으로 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계약 해제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실제로 문서 계약 말고 전자 계약 형태로 처음에 진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취소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파트 값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불안정함, 이런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올해도 사실 지금 매도자 우위의 이런 마켓, 자, 공급이 올해 내년이 가장 최절정으로 부족한 한 해라는 얘기가 있죠. 이러한 시장 흐름을 놓치지 말고 좀 유념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번호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 궁금증 무료로 해결해 드리니까는요. 많은 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바로 받을 거거든요.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상계동에 네. 1단지 아파트를 이제 월세 주고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또 자금이 좀 있어서 그걸로 합쳐서 그 마포에 성산시형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네. 좋은 방향인지 네.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상계주공에서 성산시형으로 옮겨가는 건 어떤지 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더 빠른 걸로 가야겠죠? 저희 네.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지금 문의 주신 부분들, 자, 상계 주공 1단지에서 네. 지금 돈을 좀 보태서 성산 시형 쪽으로 갈아타는 이 부분 문의를 좀 주셨어요.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네. 상계 주공 1단지 자체도 우리 상계동 지금 전체적으로 1, 2, 3, 4, 5단지들, 자, 노원구에서 재건축, 사실 강북은 재건축의 불모지다. 강남 쪽 재건축들이 많이 진행되는 반면에 의해서 그에 비하면 강북의 재건축들이 아무래도 좀 늦거나 또 시작이 많이 지연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사업성 측면, 특히나 지금 현재는 광의의 의미의 사업성을 보았었을 때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조금 다소 가격이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의 측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지금 상계주공 1단지 경우 자체에도 봤었을 때 실제 사업성이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용적률도 160% 정도 되고요.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었을 때 지금은 강북의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에서 보존개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의 보상가보다 조금 더 분담금은 낮추고 일반 분양은 조금 더 많이 해서 내가 분담금을 적게 해서 조금 큰 평수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변의 시세, 자, 재건축은 이후 완성된 이후의 주변의 시세를 가지고 지금 미래 가치를 현가로 환산해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조심스럽게 예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주공 1단지가 단위적인 사업성이 나쁘지는 않은데 크게 보았었을 때는 저희는 미래 가치로 보았었을 때 지금 매우 빠른 기간에 자,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한 번에 한다름에 달려가고 이제 입지로 보았었을 때도 사실 상계동은 어떤가요? 자, 직주 근접이 약해요. 주거는 강한데 주변에 직장이나 인문적 환경이 좀 약합니다. 아무래도 중심권으로 넘어왔어요. 자, 주변에 우리 상암동 IT, 미디어, 자, 직장이 가득 차 있고 역세권들이 있고 특히나 성산시형 아파트는 단일 세대로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완성되었었을 때 4,800여 세대의
대단지로 거듭날 수 있고요. 마침 조합 설립 인가가 12월 최근 한 2, 3주 전, 네, 한 12월 19일 요 주에 조합 설립 인가 지금 고시가 났죠. 자,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 다음에는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 자, 시공사가 메이저 시공사 8개가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직접 임장을 가면 플래카드가 꽉 붙어 있어요. 자, 지금보다 미래 기대감, 지금 입지가 괜찮은데 가능성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조금 좀 무리가 되시더라도 여기가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더라도 지금은 달리는 말에, 자, 올라타되 신중하게 올라타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아파트를 갈아타는 방법이 조금 더 지금 시세 차익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그리고 제가 어디가 더 빠른지도 궁금했는데 네. 그러면 시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성산 시형 쪽이 지금 실제로 조합 설립 인가까지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원래 실제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이 처음에 재건축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안전진단부터 사실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들을 매우 단시간에 진행을 했다. 사실 상계주공 1단지가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간에 사실 여러 걸림돌들이 있었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거주를 하고 계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의 속도감 그리고 시세 차익도 우리 성산시형 아파트 쪽으로 조금 무리해서 갈아타시면 또 바람직한 시세 차익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뭐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거다 보니까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더 좋은 속도감을 나타내고 있는 마포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